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 7대 그룹사의 시가총액이 234조 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을 살펴보면 카카오,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가장 크게 줄어들었고요. 뒤를 이어서 LG와 SK, 삼성, 셀트리온 그룹 순으로 시가총액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달 동안 보시면 현대차 그룹은 시가총액이 늘어났는데요. 한 달 사이에 지수 하락과는 다르게 현대차 그룹이 시가총액 2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1분기 실적 시즌에 완성차 업종들의 원가 상승에 대한 방어력이 돋보였다는 평가들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실적주가 과연 시장의 바닥을 잡아주고 돌려주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지 계속 5월장 주시에서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이번 주 한 주 장을 마무리하는 구간인데요. 정말 다행히 오늘 또 반등이 나와줘서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시장 흐름 이해할 수 있는 주제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돋보이는 실적 방어력, 대형주 투자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규 전문가시죠. 유세벽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대형주 얘기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아무래도 지수가 크게 하락하다 보니까 대형주가 매gur 못 추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대형주의 약세 배경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우선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매크로적인 환경의 불확실성, 이 부분은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 또 같이 이렇게 좀 하락하는 그런 요인들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수급적 요인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공급망 차질이 좀 야기가 되면서 이 개별적인 수요 둔화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 실적은 양호한데 그리고 이제 기초 체력들도 튼튼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쓸까? 삼성전자를 예로 들자면 이 외국인 보유 주식수가 56조 원에서 53조 원으로 3조 원가량이 이탈을 했습니다. 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아무래도 체감 온도가 이 미국이라던가 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 체감 온도가 다르겠죠. 아무래도 이 신흥국에 포함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체감 온도가 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자금의 이탈이 선진국 시장으로 일어나고 있다.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 인상이라는 이 이슈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금의 이탈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환율의 강세입니다. 환율이 강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원화를 보유하고 싶을까요? 아니면은 달러를 보유하고 싶을까요? 거기에 따라서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이지 않은 현실이다라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네. 매크로 측면의 대형주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이 매크로가 정말 불확실하고 지수도 정말 많이 빠졌고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형주가 왜 빠졌는지는 다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또 중요하게 봐주셨네요. 일단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수요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격을 받쳐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 오픈런을 하던 샤넬이라든지 롤렉스 같은 경우도 이제 리셀 시장에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월 들어서는 전반적인 이런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에 돈이 빠져나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달러화 쪽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또 진짜 딱 올라가는 건 달러화뿐인 것 같아요. 네, 전반적인 주식시장 보면 각국의 주식시장이 다 좋지가 않은 상황을 나타내고 있잖아요. 뭐 우리 주식시장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주식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네,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유일하게 시가총액이 늘어난 7대 그룹사 가운데 현대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늘도 현대차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아쉬운 점은 기아의 탄력이 크지가 않다는 점인 것 같아요. 현재는 기아의 주가가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3% 상승 탄력을 기록하고 있네요. 네, 기아는 상승 추세 보이다가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어요.
네. 자동차주가 이렇게 한 달 동안 그래도 선방하고 올라서주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죠? 지금 현재 TSMC에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좀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난징 공장이 이제 올 하반기 들어서 이제 캐파 증설이 완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전 세계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 이제 7%에서 많게는 13%까지 이제 반도체 바로 이 많은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물량들을 다 소화하진 못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줄 것이다 라는 것에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기아 둘 다 저는 주가 흐름이 좀 되게 힘들어 하다가 이제 고개를 들어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시총 맞아요. 상위 종목들에 비해서 들어와 주는 네.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지난달에 있었었던 뉴욕 모토쇼에서 이 현대차와 기아의 아이오닉 5와 EV6 굉장히 선전을 했었습니다. 올해 차에 뭐 세대 중에 2대가 들어가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혼다를 제치고 이제 북미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4위권까지 도약을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지금 최근 이슈로는 이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이든이 방한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닝 전략이 채택될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바이든이 자국에서 생산을 안 하는 그런 자동차나 아니면은 뭐 배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뭔가 관세 부과라던가 아니면은 유통을 할 때 좀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충전 인프라도 구축을 하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와가지고 이제 SK 4대 그룹 총수들을 만나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또 한 번의 모멘텀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거기 이제 미국에다가 좀 이렇게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동반 상승에 탄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기록적인 이익률이라는 건 마진을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삼성전자 또한 예. 기록적인 영업 이익률도 올리고 이렇게 역대급 호실적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한 우려 속에서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SUV 시장에서도 굉장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기아, 현대모비스 등이 속해 있는 운송 장비에 대해서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가 9거래일 연속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9거래일 만에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난 지수 하락 기간 동안 계속해서 외국인 쪽에서는 운송 장비에 대해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기대감을 붙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신차에 대해서 미국 반응도 좋고요. 미국에서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우리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투자 계획이 발표가 되면 이에 대한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장에 뭐 벌써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더 갈지 말지는 사실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모멘텀을 좀 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너무 억눌렸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습니다. 예. 진짜 3월 중순부터 기아가 잘 뻗어 와줬습니다.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가장 크게 하락을 보인 그룹사가 바로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펴야 될 것인가? 아니다. 우리 성장주의 성장 스토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패닉을 활용해서 진입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는 어느 쪽을 보세요?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작년에만 해도 17만 원까지 갔었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저가 매수의 기회다, 저렴해졌다라고 해서 신규 진입 관점으로 보시는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시총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거의 80조 원에 육박을 했었었는데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이렇게 계열사들을 상장을 시켜주면서 이제 몸집이 좀 줄어들었죠. LG화학을 예를 들었을 때 LG 엔솔이 분사를 하면서 지금 시총이
주가가 100만 원에 근접했던 주가가 지금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로서의 모멘텀도 있지만 그 부분은 좀 차후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저렴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의는 합니다만 네. 이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의 시총을 다 합친 가격이 그 당시 17만 원일 때 80조 원에 육박했던 그 가격이 이 세 개 지금 카카오 그룹이라고 하죠. 이 그룹사의 합산 그 시총이 80조 원 비슷한 수준이다, 비슷한 레벨이다. 그렇다면은 향후 실적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에 봤었을 때 광고로서의 이 매출 증대는 조금은 저는 약간 보수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피코마, 이제 일본에서 이렇게 웹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사내 맞선 혹시 보셨나요? 저는 안 봤습니다. 제가 사실 웹툰을 안 보거든요. 네네. 근데 다 지하철이나 버스 다 웹툰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 사내 맞선이 저도 어느 방송사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웹툰 기반으로 한 영상 컨텐츠거든요. 그쵸. 이게 지금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일본이라던가 굉장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네이버에서 이 웹툰 미국에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멘텀으로 굉장히 부각됐었던 만큼 여기에 좀 착안을 했었을 때 네. 기대를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리스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보유자의 영역이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은 좀 뭔가에 대응을 하기보다는 좀 더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냥 관망의 자세로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하신 분들이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추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비중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비중이 만약 50%라고 한다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할 수가 없겠죠. 아무래도 지금 3,300포인트까지 갔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포인트마저도 이탈하려는 이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물려 있을 거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비중을 이렇게 늘리는 것에는 저는 좀 이렇게 적극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주의 특성인데, 지금 미국 나스닥만 보더라도 지금 애플이 지금 굉장히 하락을 했잖아요. 예, 시총 1위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아람코에다가 아람코 정말 대단한 에너지 관련해서 국영 기업인데 여기까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람코 관련해서 좀 말을 좀 더 붙여보자면은, 이런 지금 에너지주들의 강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굉장히 부각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 그거를 해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다소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을 해지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람코가? 성장주는 한마디로 네. 여기서 지금 들어간다, 추가 매수를 한다. 예. 저는 조금 여기서는 좀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스닥이 더 빠질 수 있다. 네, 지금 하방으로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 네. 같은 경우에도 2,600포인트의 지지가 10,000포인트 깰 거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고, 네. 근데 이 연준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시장에서의 지금 되게 위축되어 있는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로서의 투자가 지금 과연 유효한 시점인가라고 했었을 때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성장주의 지금 진입은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호흡으로 보실 분들은 단기적인 탄력을 바라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3,3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로 계산을 해볼게요. 오늘 거의 2,600 왔거든요. 네네. 예, 현재 2,597인데 2,600으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21%가량, 20%는 일단 넘게 빠졌다는 거죠. 지수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이 아직은 어떻게 될지 아래쪽으로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를 낙폭과대 인식으로 지금 진입하기에는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진입해 볼 만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까지 해서 이 두 기업들의 핵심 가치는 웹툰이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물가도 올라가고 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뭐 우리 일반 개인들도 정말 부담이 크지만 기업들도 부담이 참 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1분기 실적 시즌 지나면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주가 지수의 방어력을 좀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실적에 달려 있나요? 외국인 수급에 달려 있나요? 이거는 이제 예.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어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현대차, 기아처럼 이렇게 올라와주는 종목들도 있고, 한마디로 지금 옥석 가리기 시장의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LG생활건강도 예를 들어 봐야 될 텐데,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지금 직접적으로 앞으로 주가라는 것은 선반영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향후 이 불확실성이 있었을 때는 주가는 힘을 못 써줍니다. 이런 부분들에 입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정말 옥석 가리기가 왜 필요하느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이렇게 좀 무게를 좀 두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수가 빠진다, 외국인들이 자꾸 이탈을 한다, 요 부분들이 정말 큰 문제가 돼서 대두화된다라면은 다시금 6만 전자까지도 위협을 할 수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뭐 중소형주, 지금 중소형주로의 쏠림이 좀 더 지금은 외국인들이 집중하는 모습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도 네. 테마장, 종목장에 네, 맞습니다. 심혈을 기울이고 있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제가 분석하기로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대형주도 좀 사지만, 자동차를 좀 사긴 하지만.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대형주들이 바닥은 잡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자, 아니면 더 요거는 하락할 수 진짜 있다고 이제 보세요? 우리 지수 이제 반등할 것인가라는 요 틀을 봐야 될 텐데, 물론 하방에 그 압력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데드캡 바운스일지도 몰라요. 그런 부분들에 있었었을 때 저는 이제 대형주 갈 것이냐, 저는 지금 여기서도 만약에 못 잡으면 더 떨어지면 또 못 잡거든요. 이게 심리잖아요. 사람 심리가. 또 저렴하게 사서 이 기업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높은 가격에 팔고, 이렇게 자산 증식에 이런 투자의 그런 본질이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대형주 분할 매수로 이렇게 진입할 관점이다라고 볼게요. 네. 네. 자, IPO 대어들의 상장이 철회되고 있습니다. SK쉴더스, 원스토어 등이 최근에 상장 철회 발표를 했는데, 아까 제가 잠깐 뭐 명품들의 리셀 시장도 말씀드렸지만, 코인 시장도 이번 주에 굉장한 패닉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빠집니다. 그 유명한 나스닥까지도 네. 시장에 자금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IPO 시장에서도 좀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분위기인데,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IPO 철회에 따른 영향? 저는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고 있어요. IPO가 지금 작년 21년 굉장히 호황기였었습니다. 107개가 상장을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힘을 써주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1조 원이 이상 됐었던 대형 IPO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7개 종목 중에서 3개밖에 상승을 못 해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올해 지금 IPO 큰 게 있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 완전히 1월 효과를 발휘하기도 전에 수급을 꼬아버리는, 그래서 지금 IPO가 대형주들한테 지금 뭔가의 타격을 주고 뭔가의 변동성을 준다라기보다는 다른 것에 지금 금리 인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인플레 우려에 시장은 지금 집중을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방금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그런 대형주들의 영향은 저는 미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만한 것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대여가 상장하면서 우리 대형주에 미친 영향이 더 컸죠. 네. 예, IPO 철회는 대형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대형주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 특별히 선호하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투자 전략 세워주실까요? 대형주 중에서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 흐름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언급했었던 현대차, 기아가 좀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수급난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이런 시장의 예상. 근데 다소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이 대형주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방위산업 쪽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천조국이 정말 그 방위산업에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지금 그 방위산업군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아무래도 예, 그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대형주들 관심 포트에서는 항상 넣어놔야죠. 네. 네.
삼성전자도 아까 잠깐 언급을 해주셨듯이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요. 양호한 실적 발표가 나왔고 이제 하반기 중에는 디램 가격이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들 반도체 주들도 대형주들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여전히. 근데 삼성전자 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가요? 지금 현재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으로는 저는 저렴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도 이제 항상 가능성은 다 열어두어야 되잖아요.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에도 무게를 둬야 되고 하락할 것이다라는 아까 결국에는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총의 10% 가까이를 차지하는 굉장히 큰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정말로 멀리 보고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카카오 모두 좀 멀리 봤을 때 진입하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네. 지금 시장이 못 가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가운데서 뭐 물가와 긴축 경기를 맞물려서 설명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자본시장의 어떤 패닉, 긴축이 되면서 돈들이 그리고 탐욕을 부렸던 그런 자산시장에 돈이 빠져나오면서 굉장한 또 큰 하락을 보여주고 특히 코인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번 주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런 우려를 딛고 시장은 우상향 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긍정적인 사람이라서 시장은 좀 올라가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근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연준에서 이제 긴축 속도를 좀 내줄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은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내년에 경기 침체까지 간다라는 이런 보고서들과 이렇게 되게 유명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행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다가 좀 일시적인 충격들을 계속 줄 수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선반영이 된 부분들이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난 3,300 대비해가지고 워낙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봤었을 때 점진적으로 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이 늦춰질 때쯤 네. 그때 지수가 강하게 더 올라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제, 유세벽 전문가의 주제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주식심화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시장 넓히는 K건설기계. 방산 얘기할 걸 그랬나요? 아까 관심 섹터 방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건설 기계 쪽 보겠습니다. 이쪽도 최근 들어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 정책에 대한 이야기와 맞물리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1분기 국내 건설 기계 업종의 성적표는 어떻게 나왔나요? 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두산 마켓이 그리고 1분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 33% 가까이 상승해주는 모습 그리고 영업이익이 13%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이제 중국이 봉쇄가 되면서 좀 우려감이 많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산 마켓 그리고 3사죠. 이제 우리 시장을 이끄는 건설기계 3사가 있는데 두산 마켓,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그리고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매출이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좀 굉장히 호실적을 이루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네.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특히 눈에 띄는 실적 있으셨어요? 두산 밥캣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으로서의 이 매출이 굉장히 많은 종목인데 시장 점유율이 1위예요. 북미에서 그 소형 이 굴착기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근데 지금 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실적도 지금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중국이 수입 1위 국가였었거든요. 거기 관련해서 타격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제 건설 기계 하면은 아무래도 추운 겨울에 건설이 이렇게 붐이 일어날까 아니면은 좀 따뜻한 봄이라던가 가을에 좀 많이 네. 일어날까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지금이 성수기는 맞거든요. 3, 4월 이때. 근데 중국에서 90% 가까이 이렇게 매출이
감소가 하면서 결국에는 수출을 못했다라는 얘기고 그런 이슈들에 맞물려 가지고 우려감은 있었었지만 그럼에도 다른 타 국가들의 수출이 좀 많이 진행이 되면서 좀 선방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건설 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이번 1분기 실적 시즌에 중국의 봉쇄의 여파를 받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제 많이 내렸던 LG생활건강도 그렇고요. 건설 기계 쪽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 봉쇄 때문에 1분기 실적 여파받은 쪽도 있었죠. 네네. 어느 쪽이죠? 저는 여파를 받았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럼에도 이제 건설기계 쪽보다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쪽 아까 말씀해 주셨던 LG생활건강이 네. 이게 나쁜 종목일까요? 아닙니다. 정말 황금주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의 그 봉쇄가 언제 풀릴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것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건설기계 쪽보다는 그쪽 이제 LG생활건강이라던가 리오프닝 이쪽이 좀 더 타격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건설 기계 쪽은 도시봉쇄 영향이 제한적이었다. 영향은 있었지만 네. 있었지만 그럼에도 선방을 해줬다. 왜냐하면 타 국가들로의 수출이 네. 원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군요. 하반기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가속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경기가 둔화가 되면 또 정치권의 리더십에 있어서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 그 10월에 시진핑의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확대될 거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전문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당연히 부양 정책을 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진핑 주석도 5.5%까지 이렇게 좀 늘려갈 것이다 막 그랬는데 지금은 좀 많이 봉쇄를 하면서 북경까지도 봉쇄를 한다 이런 이슈까지도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저는 지금 봉쇄는 지금 몸을 움츠리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적으로 이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엔데믹으로 가는 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 또한 같은 행보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고 미국 타 국가들에서도 인프라 이런 그 정책들을 펼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건설기계 요쪽 섹터도 지금 관심 포트에는 꼭 넣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이 중국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로 인해서 성적이 좋았었던 건설기계는 더 개선될 만한 그 여지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의 수출 증가세가 가장 좀 부각이 됐습니다. 그냥 단순히 업황이 좋아서였을까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나라 경쟁력도 있겠거니와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그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11월이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작년에 이제 조 맨친 의원이 반대를 하면서 보류가 됐었던 이 인프라 투자 법안, 건설, 교량 이쪽 도로 확충 이런 쪽에 1조 2천억 달러가 투입이 이제 곧 조만간에 확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이 건설 기계 업황이 그 좀 부각을 받았었던 이유는 이 우크라이나와 그 러시아의 이 지정학적 그 전쟁이 종결이 되면은 거기에 재건 사업이 들어간다. 지금 규모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타격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장비 관련해서 매출이 증대가 되고 영업이익도 증대가 된다. 뭐 이런 뉴스들이 보도가 나와주면서 그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전쟁이 종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총을 쏘고 있고 뭐 이렇게 포탄이 날아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 시행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저는 이제 건설 업황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건설 관련해서 이 정책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좀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의 수출 증가세 앞으로 더 가속화될 부분도 있네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따른 시행 하반기부터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데요. 그러면 미국 외에서 또 기대될 수 있을 만한 시장, 미국 외에 또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이제 인도네시아라던가 아니면 호주라던가 아니면 남미 이쪽 국가들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했고 또 그리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호우가 내리다가 지금 멈췄어요. 그러면은 그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채굴 속도를 좀 높이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중장비, 우리나라 중장비 업체들이 이제 많이 수출을 더 해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것들은 지금 수치로도 나와 있고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저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채굴 수요라는 게 원자재 채굴. 네,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뭐 니켈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광산들, 뭐 석탄이라던가 거기에도 굴삭기 같은 게. 네, 들어가죠? 굴삭기라기보다는 예. 굴삭기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예. 타워 크레인이라던가 아니면은 어. 굉장히 그리고 미국에서 로드 롤러 같은 이렇게 좀 작은 소형 이것의 비중이 거의 집집마다 있어요. 이런 그 집집마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보유를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수요도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 기계 업황에 대해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업황 기대감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업종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봐야 될 시간이네요. 건설 기계 업종 가운데서 탑픽 종목을 골라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두산 밥켓 아무래도 실적이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형 굴착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있었을 때 북미 시장 점유율 1위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것은 그만큼 가격 경쟁력도 있고 그만큼 검증된 그런 제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좀 접근을 해봤고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메리트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네, 차트 한번 보면서 네. 설명 들어볼까요? 현재 2%가 오르면서 45,550원 선 거래되고 있네요. 네. 근데 지금 중장기 이평선들이 지지 라인을 형성을 좀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렇게 모멘텀만으로도 움직여줬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실적도 뒷받침이 돼준다라는 말은 이제 기초 체력도 튼튼한데 앞으로 치고 나갈 일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 진입 관점으로도 유효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주요 자리를 이탈을 한다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 36,000원 라인을 만약에 이 지지 라인을 이탈을 해준다라면 36,000원이요? 네, 36,000원을 35,000원 아니시고요? 이거 36,000원입니다. 아, 예. 네네. 36,000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요 지지 라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36,000원 라인이. 예. 36,000원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그 밑으로 3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이 목표가는 좀 더 높게 설정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만 원까지도. 왜냐면은 아까 근거를 들었었던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던가 아니면 타 국가들에서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쟁이 종결이 된다 그러면은 거기로의 대대적인 이제 재건 사업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난 과거 전쟁, 아프간 사태 때도 거기 2,000조 원 가까이가 투입이 됐었다라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가 기억이 안 나요.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규모의 재건 투자 금액이 들어갔었다라는 그런 근거로 인해서 저는 이제 건설기계 업황 중에서 탑픽으로는 두산 밥켓 다른 기타 종목들도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제시해 드리고 싶고 만약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슈 받을 때마다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잠깐 질문 한 가지 더 네네. 드릴게요. 종목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맞습니다. 그게 좀 단순한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안 끝난 것도 1번이지만 2번은 뭐 거기서 전쟁이 끝나서 재건을 할 때 한국산 뭐 지뢰 제거기를 쓸 건지 네. 한국산 타워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뭐 건설 장비, 중장비를 쓸지 이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네. 쓸 수 있나요? 저는 진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네. 아까 시장 점유율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 네,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만 하더라도 7%대의 이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0%까지 올린 상황이고 시장 예상치에서도 그런 모든 부분들이 좀 더 상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 점유율인가요? 전 세계 점유율 아니고 북미 점유율입니다. 북미 점유율. 네, 아무래도 재건 산업을 한다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많이 투입이 되겠죠. 그렇다면은 수요는 이제 현재 그 중장비 업계에서 거의
1위 수출업 기업은 이제 일본이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입니다. 예,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이 건설기계 업황들이 종목들이 좀 힘을 써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현재 밸류에이션은 시장 밸류에이션이랑 비슷하네요. PBR 1배 아래 0.9배, 그리고 PR은 실적 예상치 대비해서 9배대거든요. 콜스피드 10배가 깨졌으니까 비슷한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마켓에 대해서 매수가는 현재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목표가는 5만 원 주셨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만한 종목도 건설기계에 있다고요? 네, 뭐 수산중공업도 그렇고 최근에 좀 뜨거웠었던 수산중공업 혹은 현대에버다임. 왜냐면은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좀 시총이 가볍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총이 지금 1,700억 정도밖에 안 돼. 아까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4조 원이 넘는 좀 큰 기업이거든요. 시총이 무겁다라는 건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다소 밋밋하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흐름이 무섭습니다. 무서운 거는 사실이에요. 예. 하지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왜 유효하냐? 네. 위에 지금 매물대가 없어요.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손절컷도 확실하게 잡고 목표가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볍게 툭툭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 주세요, 그러면. 얼마 가격이요? 선에 대응할까요? 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뜨겁습니다. 무서워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사상 최고가는 14,350원 넘어서면 사상 최고가거든요. 네. 예. 근데 이 차트를 좀 줄여서 봤었을 때, 지금 이때가 지금 2018년도 이때 지금 고점을 깨고서 지금 올라가주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이 종목 13,000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라인을,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준다라면은 1,450원 이 라인을 뚫어준다라면 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 목표가는 이렇게 높게 설정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 이렇게 너무 큰 욕심을 바닥에서 잡는 것이 정말 실력이 좋을까요? 저는 운 또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포인트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5일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5일선 지금 현재 네. 9,000원 라인대 9,200원 정도에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네. 9,200원. 자, 여기에서 지금 한번 눌림목 줄 때 잡았다가 손절 타이밍은 저는 이제 11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라인에서 대응을 하면서 이제 시세 줄 때 이렇게 그때 이렇게 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에버다임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지 종목도 어떤 거 보실까요? 다른 종목들이요? 네. 진성 TC, 네, DY 진성 파워. TC도 계속 소모품이기 때문에 예. 진성 TC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유압 실린더 이쪽 관련 보게 되면은 근데 종목들이 이런 종목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거든요. 그래서 손절을 왜 이렇게 잡고 접근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좀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정말 타이트하게 잡고 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진성 TC 같은 경우에 지금 5일선을 지금 밟고 있는 모습이에요. 21선을 밟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들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제 기관들이 좀 상당히 많이 담아두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매집을 해놓은 물량들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진성 TC도 한 번쯤은 좀 시원하게 튀어줄 수 있다. 슈팅 파동이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있을까요? 앞으로 유세벽 전문가의 전략을 잘 들어봐야 되겠네요. 사실 현실적으로 없다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저는 진입을 할 때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한 번에 몰빵 투자 한 방이야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진짜 좀 재무라던가 아니면은 이 펀더멘탈 기초 체력이 튼튼한 종목인지 요리조리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슈 받을 때 테마별로 움직이는 이 수급들이 많이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면밀히 다 체크를 하면서 한다 그러면은 저는 좀 물리더라도 좀
버틸 수 있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제가 봤었을 때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버티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저희 주식심화론에서 유세벽 전문가의 또 그 머릿속에 깊이 담겨 있는 의견까지 쏙쏙 뽑아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오늘 대형주 부진과 또 K건설 기계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는데요. 현재 정말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까지 내다보면서 불안까지 내다보고 또 코인 시장에서는 시스템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면서 비관론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말 실체인 것인가라는 것을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형주는 좋았던 종목, 현대차도 긍정적으로 봐주셨고 또 부진한 쪽에서도 중장기적인 대응 가능하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 이제 정부가 시행하게 될 인프라 정책 그리고 전쟁 이후의 재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황이 좋아질 수 있는 건설 기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보자는 의견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또 공방이 있으시다고 하시네요. 이거 내용 좀 알아볼까 하는데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제 4시부터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공개 방송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저와 함께 다음 주 시장을 이기는 전략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있으시네요. 네. 잠시 후에 4시 불안한 국내 증시 다음 주 황금 전략 공개라는 시간으로 유세벽 전문가가 여러분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식심화론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대지수 현재 코스피가 2603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장중 고점을 형성하면서 최근 들어서 고점이 낮아지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움직임에서 탈피해서 일단 어제 고점을 뛰어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60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850선을 회복하면서 2%의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금요일 마감 전략 계속 함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